새벽부터 손주 셋을 돌보는 67 시어머니 정옥. 며느리는 열흘간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잘 부탁해요. 여드레째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잘 지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린 며느리 목소리. 얼른 와요. 같이 사진 찍어요. 정옥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혹시 또 같이 간 사람 있니? 그냥 같이 오게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창문을 닫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텐 애들을 맡기고 그분들과는 함께 갔구나. 그날 밤 정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막내 손주를 안고 재우느라 소파에서 잤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곧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젖병에 분유를 탔습니다. 손목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정옥은 막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젖병을 물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지연이는 지금쯤 자고 있겠죠.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 보면 다 녹아요. 정옥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지연의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골프장 풍경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푸른 잔디, 그리고 지연의 밝은 미소,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시간. 골프 레슨 후 브런치 타임. 정옥은 손주를 재우고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옥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 우리 때와 다르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즐기기도 해야지.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시어머니가 잘 보셔. 지연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계시면 편하지. 지연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손주 셋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막내는 밤에 자주 깼습니다. 정옥은 밤새 몇 번이나 일어나 젖병을 데웠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정옥은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유치원 준비를 시켰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유치원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정옥은 지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내 핏줄이니까요.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애들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감사의 마음이에요. 정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막내 손주를 재우다가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연동되는 태블릿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지연, 이번 달에도 장모님 용돈 100만 원 이체했어. 정옥은 멈췄습니다. 눈을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100만 원. 정옥은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100만 원.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는 50만 원, 처가에는 100만 원.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슨 죄냐?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옥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셋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일, 그 모든 게 정옥의 몫이었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영화 보고 올게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렴.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정옥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정옥은 아기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젖병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옥은 하나씩 돌봤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막내를 안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려야 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내 피니까. 정옥은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의 소셜미디어에 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급 와인바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와인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정옥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정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해외여행? 네, 한 열흘쯤요.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정옥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하와이요. 지연은 신이 났습니다. 오래 쉬고 싶었거든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렴. 지연은 고마워요, 어머니. 지연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애들 잘 부탁드려요. 지연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정옥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열흘 동안 손주 셋을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밤낮으로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옥은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지연과 민석은 집을 떠났습니다. 정옥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렴. 애들 걱정은 말고.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석도 미안해, 엄마. 민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서 가봐. 차가 떠났습니다. 정옥은 그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정옥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알았어. 밥 차려줄게. 정옥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막내가 열이 났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막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옥은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옥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지쳤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만 찾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첫째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정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요. 정옥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은 그 웃음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정옥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정옥은 손주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밥을 흘렸습니다. 둘째는 먹기 싫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는 의자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정옥은 하나씩 달랬습니다. 조금만 먹어봐. 맛있잖아.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애들은 잘 지내요? 민석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다 잘 지내지.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정욱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음악 소리, 파도 소리까지. 민서가 너 지금 어디 있니? 정욱은 물었습니다. 근데 좀 시끄럽네. 아, 그냥 호텔 로비요. 민석은 얼버무렸습니다. 정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도 와봐요. 같이 사진 찍어요. 정욱은 멈췄습니다. 엄마, 지연이 방금 누구를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정욱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서가 혹시 장인어른이랑 같이 간 거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 뭐 그냥 같이 오게 됐어요. 정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같이 오게 됐다고? 네, 장인어른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욱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애들 잘 돌봐주세요. 민석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욱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정욱은 일어나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욱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부탁하고 그분들한텐 초대했겠지. 정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욱은 손주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정욱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정욱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슬픈 걸까요? 정욱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먹였습니다. 유치원 차에 태웠습니다. 막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웃긴 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엔 햇살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8회째 되는 날 정욱은 손주들과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첫째와 둘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카트를 밀었습니다. 과일을 골랐습니다. 우유를 담았습니다. 아이들 간식도 집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머, 손주들 데리고 오셨어요? 동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여행 갔어요. 정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정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고생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손주들은 과자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정옥은 과자를 주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손주들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변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연과 민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나이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부모였습니다.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정옥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족. 정옥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봐요. 정옥은 작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다, 아빠다. 아이들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민석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보고 싶었어? 지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민석은 정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잘 다녀왔니? 지연은 부엌으로 걸어가며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선물 사왔어요.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한 과자래요. 정옥은 봉지를 받았습니다. 하와이안 감자칩이었습니다. 포장이 화려했습니다. 고맙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식탁 위 쇼핑백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 면세점 로고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봉지를 찬장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민석은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지연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좋은데 많이 갔어요. 정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선물 달라고 졸랐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인형들을 꺼내줬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정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연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지연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쓸었습니다.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열흘 만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과자 봉지를 꺼내봤습니다. 정옥은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봉지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지연은 다시 골프와 모임에 나갔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정옥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민석과 지연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옥은 손주들을 데리고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옥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정옥은 가끔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 생각이 날 때면요. 손주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나무 많아서 좋아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손주를 따라갔습니다. 응, 이 땅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남겨주신 거야. 손주들은 신기한 듯 나무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도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같이 심은 나무도 있단다. 정옥은 큰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손주들은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옥은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셋이서 소풍을 왔었죠. 남편은 나무를 심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당신 이름으로 할 거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정옥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옥에게 뿌리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땅은 우리 거예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이름으로 된 땅이야.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의 유품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평 땅 문서였습니다. 박정옥 명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당당하게 남은 인생 살아. 정옥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옥은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를요. 정옥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예전의 정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정옥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일주일 후 정옥은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잠들었습니다. 거실엔 정옥 혼자였습니다. TV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청평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구역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기 우리 땅인데.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손주들과 갔던 그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앵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태양개발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욱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양개발.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태양개발을 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사진이 보였습니다. 역시 맞네. 지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정욱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같이 갔구나. 정욱은 작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의 여행, 청평 개발 사업, 그리고 정욱의 땅.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머릿속은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청평 땅 좀 같이 보러 가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오래간만에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민석은 얼버무렸습니다. 정욱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알았어, 갈게. 정욱은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후 2시 민석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정욱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는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정욱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청평 땅 말인데요. 정욱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개발 사업을 하시거든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계속했습니다. 그 땅이 사업에 꼭 필요하대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차가 청평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를 세웠습니다. 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민석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정욱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민석아, 도와준다는 게 뭐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을 파는 거요. 정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나무도 베라는 거니?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큰 소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나무를 만졌습니다.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석아, 이 나무 기억나니? 정욱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아버지랑 같이 심었었죠. 그래, 내가 5살 때였지. 정욱은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했어. 이 나무가 크면 민석이도 크겠지. 민석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욱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는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남겼어. 왜 그랬을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뿌리를 주려던 거야. 정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다 잘 되는 길이에요. 정욱은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니?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지켜주는 거지. 너는 지금 뭘 지키려고 하니? 민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부탁하셨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부탁은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야. 돈이 끼면 그건 거래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민석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아. 정욱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 정욱은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어. 정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의 유품함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욱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정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명의가 확실하시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매각 의사가 없으시면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안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정욱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두 민석이었습니다. 정욱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욱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정욱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욱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지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물을 따라줬습니다. 지연은 케이크 상자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욱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고맙구나. 정욱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정옥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정옥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정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달라져야지. 말로 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계속했습니다. 케이크 가져오고 눈물 보인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아버지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정옥은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온 거구나.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언제 진심이었니? 50만 원 줄 때, 하와이 갈 때,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명품 가방도 가져가. 그런 걸로 마음 살 수 없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정옥은 태양개발본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문서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매각 계획 없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정옥은 문서를 발송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껐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정옥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청평에 도착해 작은 모텔을 찾았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소나무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에게서 10통, 지연에게서 5통, 모르는 번호에서 3통. 정옥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정옥은 모두 지웠습니다. 정옥은 모텔을 나와 소나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남편과 심었던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옥은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옥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번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정옥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연기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과 지연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티나게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정옥이 보는 앞에서요. 설거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은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정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요.
정옥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래?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붙들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들이 풀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민석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지연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 지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정옥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돈어른. 태양개발 대표 최진우입니다. 정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장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인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청평부지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장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절 의사는 이미 전달했습니다. 장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지역 발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지역 발전이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청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장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세보다 30% 높게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밀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팔아요. 장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장인은 민석과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사위와 제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요.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정옥은 찬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빠져 있죠? 장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옥은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가족이라고 하셨죠? 하와이 가족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장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옥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댁엔 매달 100만 원 드리면서 저는 매일 손주 보며 허리가 휘는데도 50만 원 주더군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건 회장님 아닌가요? 돈으로 안 되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장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무산되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장인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넌 뭐하고 있어? 어머니 하나 설득 못해?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장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소리 하지 마. 내가 시집간 게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었나?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 지연을 감쌌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습니까? 장인은 비웃었습니다. 자네들이 뭘 했는데? 정옥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죠. 장인은 정옥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일 아니고요. 장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습니다. 두고 보시죠. 장인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야.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너희 인생이잖아. 정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정옥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유품함,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청평에 갈 거야. 언제 오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 이제 거기서 살 거야.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민석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인가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정옥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 언제든지. 손주들은 울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정옥의 뒷모습을 민석과 지연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청평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청평에 도착한 정옥은 작은 컨테이너를 빌렸습니다. 소나무 숲 근처였습니다. 임시 거처였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옥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옥은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 이제 시작이에요.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옥은 움직였습니다. 건축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작은 건물을 그렸습니다. 카페와 돌봄센터, 작은 정원. 설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인부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나무도 날랐습니다. 67의 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큰 창문이 햇살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구나.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인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옥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정옥 시니어 힐. 박정옥이라는 이름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정옥은 간판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저기 있어. 정옥은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개원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의자를 놓았습니다.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개원일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 괜찮아. 정옥 시니어 힐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정옥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정옥은 기뻤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아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죠. 정옥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과 지연이었습니다. 손주 셋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옥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민석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옥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너도 당당히 엄마로 살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도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용기 내신 거. 정옥은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홀로 남았습니다.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밤, 정옥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나 잘하고 있죠? 정옥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요. 박정옥으로요. 정옥의 얼굴엔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정옥은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래오래요.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지역명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